저는 러닝하고 나면 더 피곤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저녁 러닝을 시작한 후로 제 몸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어요. 참고로 저는 100일 동안 주 3회 저녁마다 30분씩 꾸준히 뛰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퇴근하고 나면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쉬어야지 이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냥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 말만 반복하다 보니까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몸도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딱 10분만 뛰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꾸준히 해보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이걸 이제야 시작했을까? 였어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저녁 러닝을 시작한 뒤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효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퇴근 후 피로를 느끼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녁에 뛰면 남아있는 체력까지 다 써버려서 다음날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있는 게 진짜 휴식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쉬는 날에는 몸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머릿속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반대로 아주 가볍게 뛰고 온 날에는 몸에는 적당한 피로가 생겨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돼요. 또 일정 시간 몸을 움직인 뒤에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흔히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는 강한 쾌감까지 느끼지 않더라도 운동을 마쳤다는 성취감과 바깥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만으로 충분히 차이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퇴근하자마자 매번 30분을 억지로 채운 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한 날에는 운동복만 갈아입고 10분만 천천히 뛰기도 했어요. 10분 뒤에도 힘들면 돌아오는 날도 있었고 몸이 풀리면 20분 정도 더 달렸어요. 이렇게 시작 기준을 낮추니까 오늘은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니 아예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저녁 러닝을 꾸준히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된 건 강한 의지가 아니라 시작하기 쉽게 만든 규칙이었어요. 두 번째 변화는 체력과 몸의 느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 몇 주 동안은 10분만 뛰어도 숨이 찼고 다리가 무거웠어요. 물론 예전에 저는 계속 러닝을 했었지만 중간에 업무 때문에 공백이 생기면서 러닝을 쉬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우면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달리기 체질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근육, 힘줄이 아직 달리기 자극에 적응하지 않은 상태에 가까워요. 같은 속도를 무리하게 유지하는 대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천천히 달리고 숨이 많이 차면 걸으면 돼요. 그렇게 반복하고 나면 어느 순간 같은 30분을 뛰어도 숨이 덜 차고 회복이 빨라졌어요. 달리기는 하체만 쓰는 운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폐, 엉덩이와 코어까지 함께 사용되거든요. 규칙적으로 달리면 심장은 한 번에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보내는 쪽으로 적응하고 다리 근육과 힘줄도 반복되는 충격을 견디는 힘을 조금씩 키워요. 저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평소 걸을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부터 먼저 받았어요. 체중계 숫자가 크게 변하기 전에도 일상 체력은 분명히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30분만 뛰면 무조건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달리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운동이지만 운동 뒤에 먹는 양이 함께 늘면 체중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만 바라보기보다 저녁 식사와 러닝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고 운동 후에는 과식을 하지 않는 쪽으로 습관을 조정했어요. 달리기는 체중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버튼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바꾸는 출발점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여기서 초보 러너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체력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관절과 힘줄이 적응하는 속도가 더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이 덜 찬다고 갑자기 거리와 속도를 늘리면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통증이 생기면 참고 뛰기보다 쉬는 게 최고예요. 꾸준함은 매일 무리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다시 뛸 수 있게 강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예상보다 중요하게 느낀 게 바로 러닝화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운동하든 신고 달리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는 이미 하루 동안 발과 다리에 피로가 쌓여 있어서 작은 압박이나 충격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더라고요. 발에 맞지 않는 신발로 계속 뛰면 달리기 자체보다 발바닥 통증, 발가락 쏠림, 무릎 부담 때문에 습관을 포기하기 더 쉬워지잖아요. 좋은 러닝화를 고른다는 게 디자인이나 가격, 인기만 보고 고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고른 신발이 내 발 모양과 달리는 환경에 맞지 않으면 불편함을 참고 뛰다가 돈대로 쓰고 운동도 멈출 수 있게 되거든요. 초보일수록 비싼 신발보다 내게 쿠션이 필요한지, 안정감이 필요한지, 주로 아스팔트에서 뛰는지, 러닝머신에서 뛰는지 이런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 기준은 제 채널에 내 발에 맞는 러닝화 고르는 영상에서 초보자 관점으로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지금 신는 신발이 불편하거나 첫 러닝화를 고르는 중이라면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내 발과 목표에 맞는 신발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핵심으로 돌아오면 꾸준함은 매일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다시 뛸 수 있는 몸과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잠과 다음날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녁 운동은 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실제로 잠들기 직전에
숨이 찰 정도로 강하게 뛰면 심박수와 체온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서 오히려 잠이 잘 안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침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2-3시간 전에 러닝을 끝내고 마지막 5분은 걷고 가볍게 몸을 풀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시간이 훨씬 줄더라고요. 낮 시간 동안 쌓인 생각도 러닝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쉬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분명해졌어요. 잠을 잘 자니 다음날 피로도 줄었고 퇴근 후 다시 달릴 힘도 생겼고요. 저녁 러닝이 수면을 좋게 만들고 좋아진 수면이 다시 러닝을 이어가게 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이 맞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는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수면과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반복 가능한 시간을 찾는 거예요. 100일 동안 저녁에 달려보니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30분 운동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퇴근 후 피로를 소파에서 버티는 대신에 몸을 움직여 정리하게 됐고 일상 체력이 좋아졌고 잠과 다음날 컨디션까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물론 30분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천천히 뛰어보세요. 숨이 차면 걸어도 돼요. 그 10분을 일주일에 3번 반복할 수 있다면 무리해서 한 번 오래 뛰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